맨 처음 생겨났을 때요? 그냥 파란 초원? 아무것도 없고 모든 생물체들이 다 좀 엄청 컸을 덜 진화된 온통 빨갛게 불타오르면서 그렇게 작은 흙덩어리. 깊게 생각해본 적 없는데 별사탕 같았다. 굉장히 아름답고 푸르고 lots of nature, trees, mountains obviously. It would be good.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땅과 호수.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 지구. 그러나 인류의 죄로 인해 생긴 40일 동안의 대홍수, 그 역사적인 사건 이후 지구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7박 8일간의 일정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처음의 모습을 찾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곳 윌리엄스에 도착했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에는 실질적인 탐구를 위해 과학 분야의 많은 분들이 참가했는데요. 지질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되게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이렇게 한 번에 좀 해결될 수 있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는 인기 있고 센스 만점 과학 선생님 장성규 씨. 그러니까 성경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정말 진짜로 어떤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만큼 또 까다롭게 한번 다 점검해보고 싶어요. MIT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평소 신앙과 과학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충현 씨. 기말고사 시험 공부하다가 그랜드 캐니언이 나왔어요. 원래부터 가고 싶었던 데라. 애들이 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초콜릿 사오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 탐사가 3번째예요. 주일학교 교사와 제자 사이. 그러나 과학연구원과 학생으로서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두 분. 그 외에도 이번 여행의 최고령 참가자 박일성 목사님과 최연소 참가자 박하원 어린이.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인꼬 부부 오진권 집사님과 윤경아 집사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박정자 권사님과 윤선숙 권사님. 또 6명의 창조과학회 인턴들. 이번 여행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없어서는 안 될 인물 이옥렬 집사님과 저 이윤미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 창조과학의 모든 것을 은혜롭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이재만 선교사님. 열정이 넘치는 선교사님의 강의 기대하세요. 과학자 중에 어떤 사람도 화석의 날 시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어떻게 써 있냐면 과학자들은 탄소로 화석의 나이를 측정한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공이 지질학 아니에요. 이게 측정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 이건 내일 나와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진화가 사실일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때부터 중간 단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음이라고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의 첫 강의에서부터 우리의 고정관념들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또 강의를 듣고 나니 그동안 따로따로 알고 있었던 성경과 과학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던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쉽게 정말 창조가 맞구나라는 게 정말 믿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고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창조인지 진화인지도 요즘은 생각하지 않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믿고 싶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게 가능한가. 근데 이게 강의가 끝난 후에도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두 분.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어떤 과학적인 질문을 벗어나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화적인 내용들로 가득 찬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성경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런 과학적인 질문들 이런 것까지 정말 답을 얻고 가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에게 좀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좀 마음이 좀 가벼워졌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좀 다른 친구들은 좀 제대로 된 잘못된 지식을 혹시 알고 있을까봐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정말 제 머릿속에 정말 명쾌하게 좀 많이 해결해 가서 좀 제대로 된 전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알아갈 창조과학에 대한 궁금증과 설렘.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하는 밤입니다. 드디어 탐사 첫째 날.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의 흔적을 보기 위해 그랜드 캐년으로 향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자료도 살펴보는데요. 동화 속 이야기 같았던 노아의 홍수. 그런데 그 흔적을 직접 보게 된다니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웅장한 모습. 마치 신이 손으로 직접 만든 것 같은 그 모습에 우리는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완전 대박. 이야, 우, 이야. 지질학도로서의 감격을 얘기해야 돼. 오기 전에 사진으로 많이 보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진짜 사진하고 완전 다르고요. 정말 사진으로 담기도 아까운 것 같아요. 뭐 관광지다 생각하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이러다 갔는데 오늘은 그 이재만 선교사님의 그 설명을 다 듣고 보니까 그때 느꼈던 거는 뭐 전혀 다른 그런 감격이에요. 제가 노아 홍수 전기 때 이렇게 쌓였겠죠? 지층이 위에 물이 있었겠죠? 이게 전기예요. 자, 근데 후기 때 올라간 거죠. 올라가는데 이쪽은 올라가고 이쪽 바다 쪽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수평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물들은 다 빠져나갔겠죠? 후기 때 위에 있던 거. 근데 위에 들 올라간 거는 뭐로 남아 있었다? 호수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가 끝난 후 물이 다시 지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남은 물로 이루어진 두 개의 큰 호수가 터지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랜드 캐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거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제가 여기 그랜드 캐년이 한 250번 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올 때마다 멋있습니다. 근데 저는 멋있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심판호에 이렇게 멋있으면 진짜 좋았다고 할 때 얼마나 멋있을까. 이거가 이제 우리가 바뀌는 거죠. 그랜드 캐년은 심판의 흔적이니까요. 안에 지층이라든지 안에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아 홍수와 같은 거대한 격변적 심판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너무 좋고요. 그다음 워낙 깊숙이 파여가지고 밑에 그 창조 때 땅이죠, 파운데이션하고 그다음에 심판에서 만들어진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지층의 바운다리를 그 캐년 사이로 훤히 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그 성경의 증거들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창조의 이야기.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변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과정에서 진화론들을 배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며 그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창조과학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졌는데요.
노아 홍수 다음에 일어난 바벨탑 사건에 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흩어지라 그러는데 얘들이 흩어지지 말자 그랬죠. 이때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으셨죠. 인류의 조상이 DNA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아프리카의 그 흑인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연구 결과 나온 걸로 들었거든요. 네. 과거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여태까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DNA 있잖아요. DNA는 우리 이제 세포 안에 보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핵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미토콘드리아에도 있어요. 네, 근데 미토콘드리아에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엄마 쪽으로만 유전이 돼요. 그 이유는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정자의 꼬리가 제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한 여성으로부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또 염색체 유전 연구를 통해서는 인류의 남자는 한 명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라는 거 여기부터는 해석이에요.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실제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볼 때 데이터만 썼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때부터는 해석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많은 인류의 유골들이 아프리카에서 그동안 발견됐기 때문에 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궁금했던 것을 또 알아서 질문을 했더군요. 워낙 빠르시니까 툭툭 지나가니까 이렇게 가만있어 이렇게 몇몇 번을 이렇게 놓친 게 있는데 또 나중에 또 주변에 이렇게 또 물어봐가지고 또 알게 되니까 그래서 두 번 세 번 오는 사람이 왜 오는지 그것도 알 것 같아요. 동일 가정설로 하더라도 오래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일 가정설로도 훨씬 많은 증거들이 오래되지 않아요. 강의가 끝난 후에도 계속 쏟아지는 질문과 여러 가지 의견들. 창조과학에 관한 우리의 갈급함과 호기심은 밤이 늦도록 식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노아 홍수의 흔적인 브라이스 캐년과 자이언 캐년의 탐사를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성경을 펼쳐든 두 학생. 지구가 맨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 물이 있고 그거를 나눴고 그 다음에 궁창이라는데 그걸 하늘에 부르고 근데 성경에 서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여행 내내 선교사님께 질문을 많이 해서 도마라는 별명까지 붙여진 이충현 씨. 역시 이번에도 가장 먼저 선교사님께 달려갔네요. 항상 이렇게 과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설명되지 않은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미 준비된 답변들이 있다라는 것이 참 제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충족되는 부분들이 있고 브라이스 캐년으로 향하는 길. 브라이스 캐년은 세 개의 캐년 중 가장 위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네 분. 네. 가는 곳마다 일행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상하게 챙겨주시는 이재만 선교사님. 덕분에 여행은 편안하고 즐거웠는데요. 유독 선교사님을 따르고 돕는 양찬우 학생. 팬이 됐어요. 팬. 너무 좋아요. 여행 후에는 선교사님의 새로운 팬클럽을 한번 기대해봐야겠는데요. 이번 탐사 투어의 두 번째 탐사지 브라이스 캐년. 과연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브라이스 캐년은 노아 홍수 이후에 대륙 지각 안에 있던 물이 올라오면서 열곡 지층이 형성되어 생긴 지형인데요. 그랜드 캐년과 색다른 모습에 또다시 감탄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모습. 아무리 성능 좋은 카메라도 이 멋진 장관을 다 담을 수 없었는데요.
놀랍습니다. 하여튼 이건 뭐 기대도 못했는데 이런 정도의 장관이 연출될 정도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행자처럼 얘기하는 충현 씨. 한성이 나올 뿐입니다. 네. 전부 촬영 매트시네요. 네. 이런 거 안 나갈 거. 이런 충현 씨 모습에 한바탕 웃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압력이 덜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오랜 세월 올려도 단단해지지 않아요. 자, 근데 이들이 쌓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수축이 일어났죠. 근데 수축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굳으면서. 근데 수축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지층으로 수직으로 수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약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균열이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균열이 갔겠죠? 됐죠? 그러면 이쪽 수직으로 또 균열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들었는데 일단 균열이 간 다음에 이 흙이 어떠니까 단단하지 않으니까 그 위에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랬겠죠? 눈도 오고 그러니까 이게 부스러진 거예요. 홍수가 나기 전 이곳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보다 더 멋지지 않았을까요? 심판의 격변 이후에 달라진 이곳. 우리는 이곳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듭니다. 이게 제일 앞에 섰어? 재밌어서. 가장 나이가 어린 하원이도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나 봅니다. 누구보다 앞에 서서 탐사를 하고 있네요.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감탄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품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히 담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자이언트 캐년으로 향하는 길. 자이언트 캐년은 그랜드 캐년과 브라이스 캐년 사이에 있습니다. 국립공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풍경이 나타났는데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 신의 정원이라 불리는 자이언트 캐년. 어마어마한 크기의 삶과 바둑판처럼 생긴 바위산을 보면 그 신비로운 자태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 하나하나가 창조의 흔적과 함께 격변을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한 90년대 중반에 관광으로 왔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그랜드 캐년만 봤죠. 그때는 그냥 눈만 즐거웠었어요. 눈만 즐거웠다고 그때. 근데 이번에 이렇게 와 보니까 정말 영혼이 영과 혼이 즐겁고 또 행복하네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오랜 세월의 지구의 나이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딱 격변이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해도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는 걸 알겠어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과학 선생님인 병재 씨 역시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증거를 자료로 남기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저한테도 일단 감격이 있고요. 빨리 아이들한테 돌아가서 같이 나누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예. 일단 시험에는 또 진화론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그거를 또 진화론적으로 답해야 되는데 제가 배운 것들은 이제 창조론이고 창조론이 맞다는 것도 이제 다 알았는데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학점은 따야겠고 고민이 많아졌네요.
네. 제각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것을 나누기 위해 늦은 밤 작은 모임을 가졌는데요. 땅 위에 움직이던 모든 육체와 사람이 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분은 바로 이충현 씨였습니다. 전하고 싶은 목사님 같으시네요. 네. 은혜가 충만하세요 정말. 같이 함께한 동안 처음 모습과 지금이 되게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사람이 뭘 얻어갈 때는 사람의 마음이 좀 흐뭇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얻어갔다는 걸 떠나서 내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던 것들,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발견하니까 좀 막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럼 충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성경 구절에서 저희 아는 그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은 그냥 1장 1절에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알고 너네가 보았으니까 이제는 가서 알려라, 그런 왠지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었으면 내가 올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밤이 늦도록 우리의 가슴 벅찬 간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빙하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데스밸리. 북미 전 지역에서 가장 덥고 가장 지대가 낮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해수면보다 85m나 낮은 데다가 사방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사우나에 온 듯 후끈한 기후였습니다. 네, 저희가 바다 그거예요. 바다 높이, 바다 수면 높이. 바다에 산맥이 형성되면서 호수가 되어버렸고 뜨거운 기온으로 인해 지금은 하얀 소금 갯벌만 남게 되었는데요. 먹는 것도 장난 아니야. 어우 짜. 짜요? 예, 진짜 소금인데요. 진짜 삶은 계란 있으면 그냥 바로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곳이 노아의 홍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빙하가 남극하고 북극에만 모여 있지만 언젠가 빙하 지형이 빙하가 육지의 3분의 1은 덮었다는 거에 동의하거든요. 근데 그 3분의 1이 덮었던 곳 가운데 북반구에서 제일 남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덥지만 빙하 시대 때는 여기다 빙하로 덮여 있던 흔적들이 보여주는 곳들이죠. 동물과 식물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으나 노아 홍수 이후 빙하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은 사막으로 남게 된 이곳. 보기에도 메마른 사막이 한때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는 것. 창조의 섭리는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빙하 시대는 핵심이 뭐라고요? 눈. 자, 눈이 내리려면은 증발만 일어나 가지고는 안 되죠. 증발하고 추위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추위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추위에 대해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바로 뭘까요? 지구상을 온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대기를. 그게 바로 이제 화산 활동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용암 분출과 화산 활동은 해수 온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무수한 화산재로 인해 지구 대기의 온도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의 모습에서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빙하 시대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인 화산 폭발의 중심지로 이동했습니다. 이 안에 이게 바로 뭐냐면 다 분화고요. 우리가 분화고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구나. 네. 자, 그래가지고 화산 폭발 여기 이걸 그림을 봐보세요. 여기 밑에 옆에. 자,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쪽 가까이 와서 봐세요. 여기가 지금 여기서 화산 폭발이 터져가지고 어디까지 날아가면 텍사스까지 날아간 거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격변. 그 중심에 와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약 1000m 이상의 거대한 화강암 절벽이었습니다. 강도에 있어서 얼음보다는 화강이 더 강할 것 같아요. 단단하죠. 단단하지만 어떻게 그걸 깰 F 수가 이퀄 뭔가요? 우리 혹시 아시는 분? MA죠. 그래가지고 네, 단단한 맞습니다. 운동의 제2 법칙. 역시 과학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숨길 수 없네요. 질량이 워낙 가기 때문에 그 파워라는 건 어마어마하죠. 자, 예를 들면은 던질 때 누가 선동열이 얼마나 던지나요? 그래서 150 던졌다 그러면 데드볼 아프죠? 아프지만 아파고 갈 수 있잖아요. 그제 버스도 똑같이 150마일로 150km로 오는데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질량이 크니까. 그 에너지란 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또 다른 빙하 시대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 요세미티 산맥 위에 있는 초지로 향했습니다. 이 산맥 위에 이 수평으로 평평한 초지는 놀라운 거죠. 이제 강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 초지에 이르는 강 저희가 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특별히 좋은 게 빙하 시대 침식의 흔적들이죠. 여러 방향으로 깎여서 만드는 호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보여서 빙하 시대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죠. 정말 신기한 것은 심판 이후 융기와 침식, 풍화 작용을 겪으면서 다양한 색채와 빛을 발하는 멋진 작품으로 빚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빙하 시대 그냥 책에서만 봤던 그냥 빙하 시대였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고요. 정말 처음은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놀라운 능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지 저희는 정말 너무 나약한 존재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렇게 너무나 이쁜 자연을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를 주셔서 정말 또 감사의 마음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창조도 심판도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영렬 집사님 무슨 생각을 하며 걷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 저 살아계셨으면 같이 모시고 왔었으면 그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제 워낙 뭐라 그럴까 좀 많이 못 다니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것도 이 역사의 현장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성경대로 이렇게 행하심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걸 감동으로 같이 느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네. 엿새 동안 자연을 창조하시고 7일째 비로소 안식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 멋진 자연 안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 자연에서 먹는 맛. 드실래요? 너무 맛있어요. 한입 하실래 예. 한입 하실래 예. 마치 동네 산에 오른 듯 편안하게 쉬고 있는 병재 씨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까 저기 선교사님 되게 친근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 산이. 그래서 여쭤보니까 한국의 이 산 돌하고 똑같은 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화강암이라고. 그래서 친근할 수밖에 없다고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어제하고는 완전 딴판이에요. 기후가. 우리는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 이후에 이 심판의 세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엄청난 책임감, 그러나 엄청난 축복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생소하고 무지했던 창조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우리는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중고등학생들한테 이 창조각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놀랍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보다 더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의심 없이 만날 수 있고 그 창조과학을 좀 더 어릴 때부터 그걸 전하고 싶어서 사실은 초등부로 내려갔거든요. 지금 교과서는 다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근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겠다는 마음들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창조론이 맞다고 이야기만 했지 그들한테 전하려고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죄송해서 죄송하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말로만이 아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탐사 여행도 벌써 끝을 향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경주, 무한한 호기심, 우리의 열정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유자계곡에 보면 이론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얼음하고 같이 가니까 멀리까지도 가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이레틱 스톤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레틱이라는 게 엉뚱화되는 거거든. 이게 주위에 있는 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와 있을까? 예,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빙퇴석, 얼음에 의해 가지고 이동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돌들을 가만 보면서 예전에 이런 생각했잖아요. 와, 이게 여기 오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을까? 이런 거 다 틀린 거예요. 이걸 움직이려면 이걸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으로 미니멈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힘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생각이 바뀌는 거야. 와, 이게 여기 오려면 얼마나 큰 에너지가 필요했을까? 이걸 바뀐 거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의 변화. 탐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황당무계함보다는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라는 게 오히려 더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어떤 결정이라든지 세상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이거는 정말 어떤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가르쳤던 부분은 솔직히 그냥 학문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정말 증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전형적으로 내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직접 와서 보고 직접 느끼고 하니 정말 아이들에게 좀 생생한 전달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좋은 영화를 봐도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그냥 나만 보고 나만 만족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창조과학과 그리고 또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읽고 해서 저도 그 자그마한 전도사의 역할을 좀 제 직업과 이렇게 매치해서 좀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한번 맡아보겠다는 그런 욕심까지 또 생기게 되네요. 창세 전의 아름다운 모습, 그 처음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설렜던 처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탐사형을 통해서 사실 역사라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유일한 역사,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곁에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역시 처음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습니다. 언제가 좋았다고? 우리는 처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